네, 오늘 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키워드의 주인공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준 MTN 전문위원 두 분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입니다. 일단 지수에 빨간불 들어오는 상황에서 키워드 어떤 걸까 궁금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IT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이슈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IT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김태성 이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사님, 지금 오전에 나온 그 감산 키워드와 다소 쇼킹했던 숫자 그 사이에서 탑2가 지금까지 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단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 포인트 먼저 정리 들어보고 갈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다른 종목군들 혹은 다른 섹터군들 혹은 시장의 다른 주도주들이 보여줬던 변동성 대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적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위험했을 수도 있던 순간에서 이 실적은 부진했지만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부진한 실적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감산 효과는 저는 단기적인 재료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감산도 감산, 물론 재고 자산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제조업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재료는 되지만 완전히 추세를 돌렸다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저는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이 공포 속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혹은 옆에 이제 위원님이 계시는데 위원님이 SK하이닉스 이 교환사채 이야기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점에 사신 분들은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긴 하나 저는 현재 구간에서 더 먹을 수 있나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는 단기 트레이딩은 조금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 IT는 그래 좋은 이야기도 해줬고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진이 차후에는 기저효과를 통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 지금보다는 음봉, 그러니까 조정일 때 사는 게 훨씬 더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정 실적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의 흐름 어떻게 나오고 반도체 쪽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 1차적으로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오후작에 기다리고 있던 LG전자의 실적 나왔습니다. 먼저 수치 먼저 브리핑하고 딱 이때 나와서 다행이다 싶네요. 조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액입니다. 20조 4,178억 원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 대비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높아지는 그 추정치였는데요. 그 높아지어 있던 눈높이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영업이익만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도 높게 나온 겁니다. 영업이익이 1조 4,974억 원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20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예상 상회 이렇게 일단 헤드라인은 정리를 해드리고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이야기 나눌게요. 사실 언제 나오나 생각이 좀 고민이 있었는데 딱 좋은 타이밍에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치 어떻게 보시는지 즉각적인 반응 어떤 포인트에 맞추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8시 반에 제가 확인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7,500억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6천억이 나왔죠.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1조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지킬 것인지 봤는데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봐야죠.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1조 대 초반만 나와주면 굉장히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봤었는데 거의 1조 5천억이 나왔죠.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뉘앙스는 또 이것도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6천억이라는 단어로 끝자리가 6천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1,494억이죠. 1조 4,944억이죠. 네. 74억이죠. 끝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재무제표로 있어서 삼성전자는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데 고민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러프하게 그냥 계산을 했었던 것 같고 LG전자는 좀 나름대로 좀 세밀하게 이들이 원한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시스템으로 봤을 때 회계 시스템으로 봤을 때 거의 끝점까지 다 나왔겠죠. 그 경영진들에게는 이미 숫자가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잠정이니까 좀 여유를 좀 둔 거고 LG전자는 좀 그 밑단까지 숫자를 제시했다라고 보면 거의
확정 실적과 큰 차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꺾이는 추세와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은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1조 정도의 뭐 러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봤을 때 꺾이는 1조랑 올라가는 1조는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이번에 조금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물론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결이 다르죠. 삼성전자는 이게 단순하게 실적 베이스로 볼 수만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에 따른 우리나라 지수의 대표성. 삼성전자 실적이 안 나와도 5만 원대 하위였었습니다만 그거보다 실적이 더 안 나오는데 지금 6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결국 수급 논리로 봐야 되지만 LG전자는 충분히 개별 이슈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LG전자의 발목을 잡는 게 있죠. 여전히 가전에 대한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죠. 삼성전자는 휴대폰에 대한 공포심 별로 없잖아요. 이번엔 잘 나오긴 했습니다. 네. 오히려 실적을 휴대폰이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결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죠. 어쨌든 LG전자가 이제 전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LG전자는 좀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김태성 이사께서 그 감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감산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공장을 가동했잖아요. 그러면 이 볼펜을 뭐 칩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칩 하나 되는 게 그 원가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는 거죠. 감산을 하게 되면 이 원가가 올라갑니다. 아하. 고정비 효과 때문에. 감산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나요? 공장 설비를 갑자기 없애나요? 그거는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단위당 생산 원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재무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물건이 가격이 20%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때 지금 삼성전자는 모험을 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버텨내고 나면 나중에 잘 됐을 때 이게 풀릴 것이다. 안 풀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재무제표가 더 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분기까지는 재무제표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잘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는 2분기까지 재무제표가 안 좋은 것을 각오하고 감산한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고, LG전자 같은 경우 전장에서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위당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 효과 때문에 단위당 단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삼성전자는 지금 단위당 단가가 올라가고 LG전자는 단위당 단가가 떨어지는 입장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랑 상관없이 이 주가는 결국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 전에 김태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화요일 날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주가는 이거보다 낮았죠. 긍정적 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팩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주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깔끔하게 나온 수치에 대해서 팩트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김태성 이사님께도 LG전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수치가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계속 제가 주가를 보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사실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고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전 기대감이 좀 있었던 탓인지 1.32% 계속 1%대 요지부동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좀 묶어서 봅니다. 일단 뭐 LG전자 분기 실적에 대한 이 캔들, 그러니까 차트의 움직임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질적으로 이 LG전자가 MC 사업부를 제외하고 나서 과감하게 투자했던 전장 사업 쪽에서 얼마만큼의 큰 성과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백색 가전 쪽에서의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전장 산업의 이제 마진율이 올해 이제 상반기 전체적으로 이제 찍힐 것이냐. 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보다는 올해 여름이 가장 중요한 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수급적으로 뭐 LG전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한 짧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저는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이라는 단서를 앞에 달아주셔서요, 이사님. 그럼 반도체 쪽은요. 오늘의 이렇게 강한 빨간불에 조금 더 긴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까요? 사실 좀 뜯어본다고 한다면 잠정 실적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내놓은 거는 저희 기억엔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투자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월 말에 확인하시오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심각성을 좀 인지해야 되는 건 아닌지. 심각하죠. 그러니까 1조가 넘냐 안 넘냐가 이제 기로였는데 지금 1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7천억도 지금 못 넘은 6천억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삼성전자 기업의 재무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수요 부진이 풀리지 않는다면 재고 감산 이후에 수요 부진까지 만약 풀리지 않으면 그때는 이 재무제표상의 부진이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는 다른 때와 조금 다르게 선제적으로 이 시장에서 원했던 코멘트가 감산이라는 코멘트였잖아요. 그것을 조금 빨리 던져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결국 이제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과의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는 장비 쪽 혹은 기술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소부장, 그 안에 장비, 또 그 안에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단 혹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장비단 기업들은 뭐 충분히 단기적으로 저는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뭐 악재가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악재는 다 해소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실적 발표 딱 하나만 나온 것이기에 이들 종목에 뭐 강한 상승 랠리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이들이 잘 버텨준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반도체 소부장 쪽, 특히나 장비주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감사한 이야기가 나온 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는지, 위원님께서 보시는 업황 바닥권이 잡히는 뚜렷한 시점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사실 여기 반도체 쪽에 적자를 만회한 게 핸드폰 쪽이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부장단에서도 그 포인트를 맞추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두 개 궁금합니다. 일단 바닥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바닥이라는 징후가 보이는 거지, 바닥이 확인됐다라는 것은 사이클이 돌기 전까지는 바닥이라고 예단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달에 6만 원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감산을 안 하고 마이크론이라든 이런 쪽에서 감산을 하니까 2019년과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대한 다른 쪽에 감산을 했고 그다음에 업황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 바닥이다라고 얘기하셨죠.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바닥을 확인 못 해주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바닥이라고 예단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이 실적이 나옴으로써 나름대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여전히 이것을 감산 사이클 2019년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시고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 거고, 지금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저처럼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은 지금 오늘 주가 올라가는 거에 별로 그렇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설명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 나름대로의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다. 자, 민재께서 질문을 하신 소부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소부장은 결국 업황 사이클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부장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소부장을 볼 때 반도체 업황 사이클로 보는 건 아니죠. 다른 이슈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미국의 칩스법에 따라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거.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삼성이 국내 공장을 3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사이클을 보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게 업황이 돌아간다라고 보면 안 되죠. 그럼 뭘 봐야 된다? 소재보다는 장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장비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 단 장비주들 이제 구분을 좀 해봅시다. 미국 쪽으로 가는 쪽들은 좀 급하게 가니까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뭐 어떤 방송을 한다 그러면 김태성 기자 붙잡고 같이 방송합시다. 예를 들자면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시간을 둔다라고 한다면 좀 발을 넓힐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장비 업체들도 더군다나 우리가 화성에 짓겠다라는 것이 지금 메모리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시스템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건 메모리죠. 그러면 시스템을 지금 새로운 수준으로 하려면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면 기존의 장비 테스트를 할까요? 저는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장비주들은 기존의 거래선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 미국 쪽은 기존의 거래선을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분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꼼꼼하게 두 분이 반도체 그리고 지금 나온 LG전자의 실적 점검해 드렸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포인트들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속도를 조금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질문은 오늘의 포인트는 음극재인가요? 사실 충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고민이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건지 그 초입에 있는 건지 김재성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 일환인 걸까요? 아니면은 양극재 쏠려 있었잖아요. 다른 쪽으로의 시장의 관심이 뻗어나갔다는 쪽으로도 볼 수 있을지. 사실
배터리 안에서의 양극재와 음극재는 누구 하나만 잘 나가선 절대 안 됩니다. 같이 발전을 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 팩을 100%라고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 한쪽은 양극재가 한쪽은 음극재가 차지하면서 이제 100%를 만드는데, 일단 그동안에는 만약 이 음극재 요율이 40%, 양극재 요율이 60%였다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음극재가 차지했던 비율 40%에서 굉장히 적은 비중,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5%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음극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양극재가 더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민감하게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양극재는 한번 충전을 했을 때 얼마만큼 주행을 할 수 있는지 그 효율성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음극재가 실리콘 음극재로서 발전을 하게 돼서 양극재가 더 많이 탑재가 된다? 그러면 배터리로서의 성능은 거의 최적화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고속 충전에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가 다른 것보다도 충전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또 줄여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양극재만 갈 수도 없고 음극재하고 같이 갈 수 있기에, 저는 대주전자재료를 포함한 최근에 움직이는 음극재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양극재보다 덜 올랐기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조금은 흔들려줘야 이들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마 양극재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젠 음극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도 여전히 좋고 음극재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 참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디를 하시든 지금은 양극재든 음극재든 손절 라인을 걸고 짧게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많은 2차 전지인데 골고루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바로 3위에 올라가서 위원님과 엔터주 바로 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도 볼 텐데요. 여기도 안정적으로 올라온 쪽입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여기도 새로운 재료가 쏟아지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2차전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어찌 보면 다른 맥락에서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원님 엔터주를 좀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SM 관련해서 무언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무언가 투자 심리가 떠났다 싶었다가 다시 좀 안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다른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주목도를 계속 가져도 되는 시장인지 그거부터 시작할게요. 엔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SM과 관련해서 한번 폭풍이 몰아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그 직전에 봤었던 상황까지 다 태풍 받아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 전에 받았던 건 뭐죠? 올해 콘서트가 열린다.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K-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속 가수들이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나타낼 것이다. 신인 그룹이 약 10개 내외 그룹들이 올해 나올 것이다. 굉장히 호재가 만발했었죠. 이걸 다 SM이 그냥 갈아엎었습니다. 이제는 그 호재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BTS의 지민이죠. 네. 지민이가 이제 이것을 날렸고요.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 나올 겁니다. 블랙핑크가 얼마 전에 날렸었고요. 이런 소식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보다는 엔터주들에 대한 중기적 관심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은 아무래도 신작이 좀 나와줘야 되고 게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게임 숫자가 많아지고 많은 유저분들께서 이 게임에 대한 어떤 좀 새로움? 우리가 자극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웬만한 자극 갖고는 새로운 자극을 못 받듯이 게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은 아니죠. 음악은 한번 좋아하면 계속해서 좋아하게 되고 여기에 팬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본다라면 더군다나 엔터주들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쉬어질 때 충분히 대안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캐시카우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벤트를 만들어낸다라고 본다라면 더군다나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 태풍 주가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천억 손실 신경 안 써. 우리에게는 BTS가 있어. 라는 것들 때문에 본질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이브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 아티스트 관점에서 볼 때요, 위원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시장에서는 어떨 때는 신인 그룹에 포커스를 맞출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검증된 카드의 컴백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우리 봐야 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신인에 대해서는 기대감이죠. 네.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신인은 곧 나올 것이다. 기대감. 음악을 들어보고 좋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고요. 안 좋으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검증된 것은 무서운 거죠. 아는 맛이 무섭다. 옆에서 라면 끓이고 있으면 침샘이 돋는 것처럼 이분들은 꾸준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황기 때는 지금과 같은 불황기 때는 이런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검증된 가수들이 더 빛을 발할 수도 있다. 여기에 양념처럼 신인 가수들이 들어오겠죠.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이거 이사님께 짧게만 질문 드릴게요. 엔터주에 대한 시각은 그러면 지금은 단기로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어느 쪽이실까요? 그래도 조금은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엔터주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번 크게 움직였는데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황이 다소 이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서 큰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리오프닝에서 지금 최근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쪽이 LCC, 저가항공인데 갑작스럽게 지난 주말에 감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믿을 건 이 저가항공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가항공주를 지금 보기에 되게 어려워졌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또 이 리오프닝 관련한 엔터 쪽으로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이브가 SM과의 굉장히 껄끄러운 이야기가 있는 상황 속에 다른 종목군들을 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때 미처 반응받지 못했던 것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더 좋은 모습을 저는 일시적으로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포인트를 정리 쭉 받아봤습니다. 자, 바로 2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요즘 산발적으로 나오는 2위 지금 한화 큐셀 관련 모멘텀 그리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발 뉴스가 있어서 좀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화 큐셀 이슈를 잡고 가면서 태양광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헤드라인 딱 봤을 때 위원님 정말 와 대형 호재급 뉴스라고 해도 맞아 이렇게 오를만해 라고 많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가의 반응은 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이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 관련 이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건지 그 부분부터 좀 점검해 주세요. 해리슨 부통령의 굴욕이라고 봐야죠. 아쉬운데요. 해리슨 부통령께서 방문하셨는데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역발상 투자를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역발상 투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관심 있는 것을 관심 갖지 말아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의 밸류가 높다 그래서 공매도를 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정말 꽃길을 남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신재생이 꽃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태조 이방원으로서 2차 전지와 어깨를 나란히 했었던 신재생이죠.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재생은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지만 재료가 없느냐? 단순하게 해리슨 부통령이 저는 굴욕이다라기보다는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으면 그거를 아리백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면 유럽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300조를 쏟아서 만든 공장의 에너지는 뭘 써야 되죠? 일정 부분 신재생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삼성전자의 화성 클러스터의 지붕은 다 태양광 패널이 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입니다. 근처에 풍력단지를 만들던 정부가 이번에 나오는 거죠. 각 기업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탄소 배출권 문제 때문에 지금 같은 생산을 몇 년간 유지하면 유럽 수출 자체가 안 돼 버립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원이라든지 탄소를 줄이는 데 정부가 약 6천억을 쏟아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관심 없을 때 저는 신재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집중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일정 포트폴리오까지 들고 가는 전략. 결국 돌고 돌다가 이들에게 이 빛을 발할 때가 분명 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는 한화솔루션이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양수겹장이죠. 일단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 IRA 법 트리거도 있고요. 국내에서 한화솔루션이 그 서해에
그 해상 태양광 단지 지금 짓고 있거든요. 아하. 그거 이제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일괄 수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죠? 새만금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래요? 짓거든요. 네.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매기가 퍼지고 있긴 한데 이슈가 좀 나와서 이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사실 이 흐름을 보면서 어제 UAM 관련주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다 거래량이 붙질 않으면서 퍼지지도 않는. 그런데 일단 단독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테크 산업 지원 육성 전문위원회 띄운다라는 이 기사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탄소까지 가면은 너무 이 친환경 카테고리 안에서 너무 많이 돌아야 되고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많이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는 사실 그들 기업이 낼 수 있는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고평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반도체는 여기서 주가가 안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들 섹터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저는 비이상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투자의 심리도 무시할 거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혹은 탄소 포집, 이러한 기후 환경,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뷰를 바라봤을 때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산업이긴 맞으나, 많은 투자자들 계좌에 지금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섹터와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강하게 소외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이들 종목이 그동안에 이제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았기에 오늘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이 반등세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만 저는 좋아 보일 뿐,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저는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차라리 태양광, 원전, 해상풍력 이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에는 지금 투심이 안 몰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업황 환경이 좋지 않은 쪽에는 또 자금이 몰리고, 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해주신 그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1위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오늘 오후장에 정말 들썩임이 강하게 나와서요. 모르겠습니다. 공통 분모는 그냥 중국 기업이라는 것뿐, 다 각계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군인데 일제히 시세가 나와서 이사님 연결해서 질문 드릴게요. 관련해서 앞서 마지막 문장 연결선상에서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의 강세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투기적인 판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가치를 보고 실적을 보고 수급을 보고 투자하기보단 단순히 가격적으로 이제 내가 지금 사서 매도를 했을 때 몇 프로의 수익을 볼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너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중국 관련 기업들이 저렇게까지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을까 싶은 그러한 날인데, 뭐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긴 봐야 하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자칫 머뭇머뭇거리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군들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굉장히 또 계좌에 불편함을 또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저는 손절을 거시면서 지금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그리고 4월 달까지 오면서 지수가 밀릴 듯 안 밀리고 전기차도 밀릴 듯 안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버티면 수익이 된다라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머릿속에 좀 입력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한번 사고 나면 크게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거에 저는 괜찮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손절 라인은 꼭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까지 한번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진 않은데 위원님께 여기에 파생해서 저희가 또 봤더니 LG 생활건강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일부 움직입니다. 이 성격을 짧게 점검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여기는 좀 다르게 봐도 될까요? 좀 다르게 봐야죠. 중국 관련, 이제 중국의 소비자 지표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중국에 기대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뇌피셜을 좀 버리셔야 된다. 중국이 리오프닝에서 소비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안타깝게도 3월 20일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대글로벌리 무역 적자가 중국이 가장 많은 나라고요. 더 이상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서 안 팔리고 있다. 이 팩트를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쭉 받아봤습니다. IT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이제 두 분의 원픽 각각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원픽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5개 키워드 가운데 어느 쪽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황 이후에도 매수의 관점 변함없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일단 목표가 10만 원까지 좀 보고요. 현재 지금 중기적인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손절 라인은 8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SK하이닉스 계속 매수 추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입도 괜찮다?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포트폴리오 적용해서 들어가시면 한번 좀 트리거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수 추천으로 SK 하이닉스 또 받아봤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자, 김태석 이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2차 전지 혹은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러한 굵직굵직한 뉴스가 없다면 OLED 쪽에서 관심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OLED 관련주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이 확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36,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55,000원까지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55,000원. 그러니까 네. 지금 방송에는 손절가와 목표가가 지금 반대로 나왔는데 네. 목표가 55,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000원 지지 여부 꼭 확인하자 메시지 주셨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은수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